패션 잡지에서 네. 신문사로 옮기셨잖아요. 네네. 신문사로 옮기시자마자 라이프 스타일 네. 또는 여행 전문 기자 네네. 이쪽으로 바로 전환이 되신 건가요? 보통 패션지에서는 패션 뷰티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처 에디터들이 다 처리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주간지로 옮기고 나서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자로서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패션지 잡지에서 하던 성격을 그대로 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뭔가 신문 일간지 기자로서 뭔가 사회 비판한다든지 막 까내리는 그런 기사보다는 그나마 패션지 있었던 경력을 좀 살릴 수 있었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가 라이프 스타일 이라고 할 수 아닌가요?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 의미가 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아. 이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요즘 막 SNS도 많고 하니까 본인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 글쓰기를 쓰려고 하는 그런 네. 관심 많은데 네. 여행 기자니까 현직 여행 기자니까 좀 자신만의 여행 글쓰기 노하우, 팁 이런 거 뭐 한두 가지만. 저는 도입 부분에서 빵 먹이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뭐 어디 문경을 여행을 한다. 네.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문경까지 뭐 2시간 반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어떤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뭔가 마음이 많이 헛헛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에세이식으로 처음에 딱 이렇게 터뜨리고 시작하는 편? 내가 정말 독자들 읽었을 때 아 이거 내 얘기 같아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게 조금 그냥 제가 가진 이건 스킬이고요. 물론 선배는 또 다른 문학적 감성을 네. 입히시는군요. 제가 느끼긴 그렇게 느껴지네요. 원래 이렇게 네. 도입부는 섹시하게 써라. 모든 기자들이 네네, 항상 맞아요. 항상 강조하는 첫 문장은 섹시하게 써라 이건데 네. 여행 글쓰기 관련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정찬 기자는 약간 메모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저는 현지에서 많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를 갔다 와서 좀 발효를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항상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가장 나한테 인상 깊었고 강렬했지? 그거를 저는 도입해서 묘사를 해요. 그거를 한 단락 두 단락이든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why를 그 다음에 쭉 글로 풀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면이 허락이 되면 이런 경험이 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까지로 쓸 때도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 아니죠? 지금 아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해당의 아픔을 슬퍼 약간 보이긴 했어요. 네, 돌이켜 제가 보시는 봐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튼 일이지만 소위 좋은 네.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다니고 막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박찬은 기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을까요? 저는 여행지에서 술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술이나 뭐 거기 현지 음악 같은 거, CD 같은 거.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이제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기사를 쓰면 그때 그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현장성을 글 쓸 때 예. 가져오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못 나가지만 히말라야에서 마셨던 쿠크리라는 술을 네. 이제 서울 모처에서 구해가지고 다시 마시면서 히말라야 기사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지에서 자꾸 뭔가를 많이 사와요. 네. 근데 사오는 아이템 중에 이제 저는 꼭 사오는 게 그 플라스크라고 네네. 위스키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조그만 그 술병인데 그게 거의 플라스크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S사의 네. 플라스크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경우에 40만 원까지 갑니다. 뭐 그런 것들을 사오면서 약간 뭔가 주머니 사정이 되게 얇아지는 빠져들게 되면은 약간 헬게이트가 열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게 좀 비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지는 좋은 점은 없나요? 좋은 여행을 점은 갔다 왔으면 좀 내 일상에 플러스가 되는 면도 있어야지. 물론 있죠. 그 여행이라는 게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그 논문에 따르면 행복 1순위 중에 이제 여행이 압도적이다. 네, 압도적이다. 연애보다 더. 연애보다 훨씬 연애를 포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개념상으로. 네, 가서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만나면 사람과 가장 좋겠죠. 같이 걷고 먹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네, 해서. 근데 어쨌든 그 여행이 주는 정말 장점들 중에 가장 좋은 건 전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든 네. 현지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래서 기사에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넣는 편이고
사람 얘기가 빠지면은 이 메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아, 예. 뭐 메가리가 유튜브니까? 네. 네. 메가리가 쩍쩍 빠진다.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넣는 편이에요. 사람 얘기. 혹시 그래서 뭐 비포 선라이즈나 비포 선셋 같은 그런 경험도 있었나요? 뉴욕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 낯선 남자에게 손목을 잡힌 경험이 있었죠. 근데 그게 비행기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아, 네네. 그 사람은 정말 무서워서 잡은 거거든요. 터뷸런스 때문에. 네. 사람 무서워서 안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행 공포증이 있었던 걸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도 기사에 뭐 가끔 녹이기도 하고요. 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경험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러시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좀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셔서 글쓰기를 할 때나 또는 네. 기사화 시키실 때 활용을 하시고 그렇죠. 기록 자체도 굉장히 뭐 강박적으로 하신다라는 느낌 맞아요. 같은 것들을 좀 제가 전달받았는데 이것도 직업병인데 일종의 어느 정도로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막 기록하세요? 뭐가 보이면은 휴지 같은 거라도 있으면 써놓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뭔가 메모를 많이 하는 습관 같은 게 다 있거든요. 챙기세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자꾸 어딘가 써야 되는데 네. 핸드폰도 없고 어디 쓸 데가 없으면은 진짜로 어디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라도 주워가지고 이렇게 쓴다든지 네. 그런 메모를 약간 강박적으로 하는 뭐 여행 기자계의 수첩 공주. 아, 수첩공지 별로 안 좋은 의미 아닌가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예. 네, 그런 성격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행 가서 많이들 사진을 찍는 데만 이렇게 그렇죠. 많이 생각하는데 박찬은 기자처럼 그 현지의 분위기 같은 걸 느끼기 위해서 술도 사오고 CD도 사오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김영하 소설 작가는 네네. 우리는 사진 찍잖아요. 그분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현지의 어떤 그 느낌을 관직하고 싶어서 네.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소리를요? 예, 그래서 소리 파일을 수집을 저장해 주시고 예, 그때를 해상하는 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찬은 기자가 맨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할 때 약간 기에 눌렸다 그렇게 하는데 기자들이 기가 센 건 사실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 사회 지도층들이 많고 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에 눌리지 말라 그런 취지로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 사실인데 네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좀 위화감 같은 거를 느끼거나 그런 적은 없을까요? 좀 뭐 유명 연예인이나 그런 셀럽들이나 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만나면은 위화감이 안 될 수 없죠.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지는 감정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라거나 그분들한테 막 뭔가 존경할 만한 점들 그런 걸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덜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은 예. 실망한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제가 기자 어시스턴트였을 때 저 때문에 광고를 잘랐던 그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도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한 네. TV에도 많이 얼굴이 나오는 분이었는데 어시스턴트 정말 한 줄의 실수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잡지사에 이 명운이 걸린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광고를 이렇게 자르는 어떤 그런 성격 같은 거를 본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정말 유명한 사진가인데 정말 미투에 왜 안 나오지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결핍되었구나.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공감 능력이 정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을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소위 성공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그 두 분의 실명은 좀 이따 녹화가 끝나고 이제 좀 말씀 꼭 해주시고요. 좀 제가 진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자로서의 어떤 장단점, 직업의 장단점이 있다. 이러면 어떤 것들을 좀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자라는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빨리 키워지는 게 사람 만났을 때 얘기하는 능력. 인터뷰 같은 거나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뭐 들이대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저처럼 소심한 성격을 극복한다든지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뭐 그거의 단점이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런 인맥을 활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자의 인맥을. 네네. 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을 관뒀을 때 나중에 네네. 관뒀을 때
이 기자라는 타이틀이 떨어지고 나면은 완전 똥됩니다. 똥. 옆에 계시네요. 완전 똥됩니다. 네. 근데 인맥은 남지 않나요? 인맥은 남죠. 그렇지만 좀 기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을 때 이게 그렇죠. 그 인맥들이 물론 뭐 찬은이 같은 후배나 선후배들은 남지만 네. 쓸데없는 인맥만 남는. 취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재원. 네네.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들도 저희한테 접근을 할 때 기사화 해주는 거를 전제로 서로가 서로를 저희한테 이용하는 거죠. 기자를 관두고 나서 연락이 확 끊기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선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기자 일을 하면은 이런 뭐 컨텐츠 기획 능력, 홍보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키워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출판사나 홍보사 차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기자 일을 하다가 다른 어떤 직업을 해도 도움이 되는 직업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우. 강한 단점들이 좀 많죠. 네, 장단점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네, 걱정되는 계속해서- 거는 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 직업이거든요. 스트레스 많죠. 스트레스 많고 어떻게 푸세요? 저는 주로 이렇게 놀고 먹는 걸로 푸는데 아, 클럽? 여행하고 아니 클럽은 가끔 갑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나이가 혹시 저 아니다. 4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 여기서 나이 같은 거 밝히는 게 어딨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스트레스 많고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저는 여행을 하거나 뭐 다른 문화예술 그 활동을 일로 많이 푸는 푸는 것 거네요. 같고요. 여행을 하는 네. 거는 여행 기자니까. 그거를 일로 푸는데 네. 또 갔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되는 또 그런 돌고 도는 게 있는데 어쨌든 박봉에다가 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보면은 4대 일간지 빼고는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박봉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기자라는 직업에 별로 크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해보면 막 기레기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사실 뭐 저는 정치부나 사회부 쪽 일간지 기자가 아니라 그런 네네. 얘기들을 들을 경우는 많이 없는데 가끔 뭐 저희 포털 제목이 이상하게 변형돼서 나가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조회수를 올리려고 트래픽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제목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좀 선정적으로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20대 CEO들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뭐 제목은 뭘 어떻게 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 부를 이룬 누구 점점점 그런데 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제목은 그게 아닌데. 근데 약간 그런 식의 기사들 때문에 정말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한 가지 또 차이점이 나오는데 네. 잡지 기자랑 신문 기자의 또 차이점이 신문 기자는 기사를 쓰면 네. 제목을 자기가 다는 게 아니라 편집 기자분들이 따로 있어요. 온라인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온라인 팀 따로 편집 기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목을 안 달아서 보내시나요? 안 달라고 기사 송금만 해요. 이게 매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네네. 제가 썼던 제목보다 더 트래픽이 될 것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는 다 매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잡지 기자는 에디터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글을 그렇죠. 제목을 달죠. 물론 나중에 편집장이 다 바꾸지만 그래도 그거를 많이 살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인쇄가 돼서 나가는 신문은 제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작성한 기자가 전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권한은 편집 기자한테 있어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네. 또 장단점도 굉장히 뚜렷하게 네.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사건을 막 발굴하고 찾고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주도성이 강한 분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자로서의 어떤 커리어 네. 이걸 쭉쭉 쌓아 나간다 한다면 그 경력은 어떻게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연결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 기자가 뭔가 커리어를 길게 갖고 가는 게 힘든 게 뭐 결혼과 출산과 더불어서 이제 커리어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네. 오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논설 주간이 된다든지 편집장이 된다든지 뭐 더 임원으로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많지 않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패션 잡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편집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뭐 평생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은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다든지 뭐 컨텐츠 회사를 차린다든지 그 외에 뭐 출판사나 홍보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허지웅 씨나 요즘 뭐 그 보그 출신의 김지수 선배처럼 뭔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본인의 칼럼을 계속 쓰면서 이름이 유명해진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긴 해요. 네. 그럼 고민하는 것 중에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기자로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저는 사실 경제신문사 다니는데 뭔가 돈 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돈이 다 안 될 거에만 자꾸 흥미를 가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요? 예. 선배가 평가하실 지금 있으신가요? 아, 그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 인지 부족이라서. 네. 일단 저는 약간 조금 옛날부터 B급 아이템, 뭐 약간 마이너리거들 그들한테 좀 관심이 많았어요.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뇌리에 완전히 남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배우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 화제가 됐던 한국관광공사의 그런 그 이날치 밴드의 그런 영상처럼 그걸 기획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뭔가 굉장히 핫한 그런 아이템을 기획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뭔가 그런 칼럼을 쓰고 싶다. 돈이 안 될 것 같죠? 예,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네. 굉장히 좋은 형태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부분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 정보가 한국에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무슨 멘트만 해도 우리 변호사님이 되게 따뜻하게 감싸 놔주셔가지고 네. 네. 아, 그렇게 너무 좋네요. 우리가 업무 분장을 했어요. 천사 악마로. 네. 네.